자, 권리 변동이 뭐였죠? 법률 사실, 법률 행위, 법률 강화, 권리 변동. 대단한 거예요, 제가 대단한 거예요. 애들 모든 뜻은 몰라도 외우게 만들었잖아요. 그죠? 다시. 권리 변동이 뭐였죠? 권리의 발생, 변경, 소멸. 그죠? 권리 변동. 또는 권리의 득실, 변경. 그죠? 권리 변동의 원인을 뭐라고 한다? 법률 요건. 법률 요건의 요소가 되는 개개의 사실을 법률 사실. 법률 사실은 뭐가 있다? 의사표시와 의사표시 아닌 것. 법률 행위는 뭐가 있다? 다시 법률 요건은 법률 행위와 법률의 규정. 법률 행위를 통해서 권리가 발생하는 것은 왜? 당사자가 뭐했기 때문에? 의혹했기 때문에. 법률의 규정을 통해서 권리가 발생하는 것은 법이 정해 놓았기 때문에. 그죠? 자, 노래 시작. 사실 요건 요과 권리 변동. 사실 요건 요과 권리 변동. 의사 표시 아닌 것. 법률 행위 법률의 규정. 이렇게. 이게 1절이야 이제. 2절. 법률 행위 의혹한 효과. 법률 규정 법정의 효과. 법률 행위 의사 표시. 법률 규정 의사 표시 아닌 것. 이건 좀 어렵다, 그죠? 네. 다시 여기서부터 시작. 법률 행위 의혹한 효과. 법률 규정 법정의 효과. 법률 행위 의사 표시. 법률 규정 의사 표시 아닌 것. 요걸 요소로 한다고요. 2절이 안 돼요? 다시 시작. 법률 행위 의혹한 효과. 법률 규정 법정의 효과. 법률 행위 의사 표시. 법률 규정 의사 표시 아닌 것. 이렇게. 자, 1절부터 시작. 다시 처음 초음을 잘 잡아야 돼요. 여기 시작. 사실 요건 효과 권리 변동. 사실 요건 효과 권리 변동. 의사 표시 아닌 것. 법률 행위 법률의 규정. 2절. 법률 행위 의혹한 효과. 법률 규정 법정의 효과. 법률 행위 의사 표시. 법률 규정 의사 표시 아닌 것. 이렇게 되시죠? 네. 한 번 더 할까요? 어떤 분은 이러고 있어. 자꾸 말을 해봐야 된다니까 이게. 예? 영어도 그냥 듣는 거하고 말하는 거하고 완전 달라요. help me. 이거 다 알잖아요. 도와주세요 그러잖아요. 예? help me. 근데 help me라고 안 해. 하메 그러죠. 예. 다르잖아요. 듣는 거하고. 푸가 묵음이에요. 묵음. 하메 이렇게. 자 시작. 사실 다시 처음 못 잡았어요. 여기 시작. 사실 요건 효과 권리 변동. 사실 요건 효과 권리 변동. 의사 표시 안 올라가네. 법률행위 법률의 규정. 2절. 법률행위 의혹한 효과. 법률 규정 법정의 효과. 법률행위 의사 표시. 법률 규정 의사 표시 아닌 것. 이렇게 됐죠? 네. 지겹도록 하는 거예요. 별거 없어요. 자, 그러면 어쨌든 법률행위란 의사 표시를 요소로 하는 법률 요건입니다. 그죠? 근데 법률행위란 의사 표시를 요소로 하는 법률 효과이다 그러면 X. 다시 요번엔 주어가 의사 표시예요. 의사 표시란 법률 행위의 요소가 되는 법률 사실이다. 얘가 주어면 얘가 서술어가 돼야죠. 얘가 주어면 얘가 서술어고. 다시 법률행위란 의사표시를 요소로 하는 법률 요건이다. 맞죠? 의사표시란 법률행위의 요소가 되는 법률 요건이다.
X. 의사표시란 법률행위의 요소가 되는 법률 사실이다. 맞죠? 법률 사실은 의사표시와 의사표시 아닌 게 있다. 맞죠? 의사표시 아닌 법률 사실은 법률 규정의 요소가 된다. 의사표시가 아닌 법률 사실은 법률 규정의 요소가 된다. 맞잖아요. 의사표시는 법률 행위의 요소가 되는 법률 요건이다. 다시 의사표시는 얘가 주어. 법률 행위의 요소가 되는 법률 요건이다. X. 의사표시는 법률 행위의 요소가 되는 법률 사실이다 라고 해야죠. 법률 요건은 법률 행위와 법률의 규정이 있다. 법률 행위에 의한 권리 변동은 당사자가 의혹한 데 그 근거가 있다. 법률 규정에 따른 권리 변동은 당사자가 의혹한 대로 효과가 발생한다. X. 얘는 법이 정한 대로 효과가 발생하지 의혹한 대로 효과가 발생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해되셨어요? 자, 그러면 법률 행위 안에는 반드시 의사표시가 있다. 법률 행위 안에는 반드시 의사표시가 있다. 의사표시 있어야 법률 행위라니까. 의사표시 없으면 그건 법률 규정이라고. 두 개를 구별하셔야 돼요. 의사표시 있는 걸 법률 행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법률 행위는 사인하는 거예요. 사인 안 해도 권리 변동하는 것은 법률의 규정이라고 그러는 거고. 자, 사람이 출생을 합니다. 사람이 출생해요. 지가 원해서 원하지 않았는데. 원하지 않았는데 출생을 하죠. 원하지 않았는데 출생을 했더니 권리가 생겨버려요. 권리 능력이 발생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럼 자기가 원한 게 아니잖아요. 그게 바로 법률 규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의 출생, 시간의 경과 이런 것들을 우리는 의사표시 아닌 법률 사실이라고 하는 거예요. 시간이 경과가 됩니다. 시간의 경과. 시간이 경과가 되니까 권리가 발생을 해버려요. 자기 의혹한 바 없는데 그런 걸 무슨 시효? 취득시효 그래요. 시간이 경과가 됐는데 권리가 소멸해버리는 거예요. 자기는 원하지 않았는데도 그런 걸 무슨 시효? 소멸시효.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다 법률 규정에 따른 권리 변동이란 말이에요. 이해되셔요? 예. 자, 요건대 법률행위란 뭐라 그랬죠? 법률행위란 의사표시를 요소로 하는 법률 요건. 거기서 강조하는 거야. 얘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필수적이다. 다른 말로 불가결. 없으면, 결하면 가하지 않다. 가능하지 않다. 필수적이다. 그 얘기야. 따라서 법률행위란 의사표시를 불가결의 요소로 하는 법률 요건. 지금은 OX 질문한 게 아니에요. 네. 자, 13페이지 2번 법률행위와 의사표시와의 관계에 그래서 양가로 1번 뭐라 그랬죠?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불가결의 구성요소이다. 그러나 의사표시가 곧 법률행위는 아니다 그랬죠. 그죠? 넘겨보시고 2번 의사표시 없는 법률행위란 있을 수 없으나 그래요? 의사표시가 없으면 법률행위 안 해요. 법률행위라는 말 자체가 의사표시가 반드시 있는 거예요. 의사표시가 법률행위 유일한 요소는 아니다. 또 3번 보시면 법률행위는 법률 요건이며 의사표시는 법률 요건을 구성하는 법률 사실에 속한다. 그러지 마시고 오겠죠. 교과서인데. 그죠? 네. 자, 그럼 다시 한번 보시죠. 이제 여기 보셔요. 13페이지 펴시고 지금 바로 본 거예요. 방금 전에 본 거. 법률행위, 의. 뭐라 그랬죠? 법률행위, 법률행위란 의사표시를 불가결의 요소로 하는 법률 요건. 그쵸? 됐어요. 다시 법률행위란 의사표시를 불가결의 요소로 하는 법률 요건. 이렇게 해야 되죠. 그런데
의사표시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게 법률행위라는 거예요. 그리고 얘는 법률 요건이라는 거 기억하시고. 자, 그러면 종류를 보는데 그 종류는 14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자, 칠판 보시고, 칠판 먼저 보셔요. 단독행위가 있고 계약이라는 게 있어요. 두 가지. 책에는 무슨 합동행위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합동행위 필요 없고 지워버리시고 크게 두 가지로 기억하시면 돼요. 법률행위는 뭐가 있다? 단독행위도 있고 계약도 있다. 단독행위는 왠지 얘도 법률행위고 얘도 법률행위죠? 근데 요거 두 개 합쳐서 이렇게 부른단 말이에요. 그럼 얘도 법률행위, 얘도 법률행위인데 요거는 단독이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래 느낌이 어때요? 혼자 하는 법률행위예요. 혼자 하는 법률행위. 단독으로 하는 법률행위를 줄여서 단독행위라 그래요. 근데 얘는 혼자 하는 게 아니겠죠. 그러니까 두 개를 나누는 거잖아요. 얘는 의사표시가 두 개 있는 거예요. 얘는 의사표시가 한 개 있는 거고, 다시 말하면 도장 찍는 건 한 사람이 일방적으로 찍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일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쪽에서도 도장 찍고 저쪽에서도 도장 찍고, 그래서 방향이 어떤 방향? 쌍방향이니까 쌍방행위라고도 해요. 쌍방행위. 얘는 단독행위인데 한쪽에서만 의사표시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방향이 어떤 방? 일방. 그래서 얘를 일방행위라고도 합니다. 일방행위. 교재 14페이지 있는 거니까 쓸 필요 없이 칠판 보시고요. 단독행위는 다시 또 어떻게 나누냐면 두 개로 나눠요.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와 상대방이 없는 단독행위 이렇게 나눠요. 그래서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는 앞글자 따서 동, 철, 상, 추, 면, 해, 취 그래요. 동철이가 상추 먹으면 해하고 우치요 이렇게. 동은 동의라는 거예요. 동의. 철은 철회. 상은 상계. 추, 추인. 면, 면제. 해제. 해지. 취소. 요걸 다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라 그래요. 하나하나 뜻 얘기하면 지금은 이해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냥 넘어가면 다 돼요. 한 바퀴만 돌면 되니까 그냥 앞글 따서 외워버리자고요. 어떻게 외우자고요? 동철이가 상추를 먹으면 해해하고 우치요. 동철 상추면 해해취. 자, 거기 나와 있어요. 여러분 책에 있는 거니까 굳이 막 쓰면서 저기 신경 분산하고 그러지 마시고 칠판을 보셔요. 그 다음에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는 유언, 유증, 권리 포기 이런 걸 우리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계약을 보면 계약은 매매, 증여, 임대차 이런 것들 계약이라 그래요. 의사표시 다 두 개 있습니다. 매도인, 매수인이 도장 찍어요. 두 개. 증여자, 수증자, 임대인, 임차인이 도장을 찍습니다. 그 다음에 소유권 이전, 저당권 설정 이런 것들도 계약이라 그래요. 그래서 저당권 설정 계약, 소유권 이전 계약, 매매 계약, 증여 계약, 임대차 계약 이렇게. 그 다음에 혼인, 협의상 이혼, 입양 이런 것들도 계약이라 그래요. 왜? 남성과 여성이 혼인 계약을 합니다. 혼인 계약을 해요. 그 다음에 협의상 이혼하자. 협의로 하는 거예요. 협의로. 재판으로 하는 게 아니고 밥 먹다가 여보 왜요? 우리 결혼한 지 얼마나 됐지? 글쎄 한 20년 됐네요. 아 그래? 그럼 우리 옆집하고 바꾸자. 그래요. 저도 옆집 난다 참 좋던데요. 그래서 바꿔버려요. 협의로 이혼할 수 있나요? 네. 있죠. 그건 계약인 거예요. 협의로 하는 거는. 아시겠죠? 입양하는 건 뭔지 아시죠? 네. 자식으로 드리는 거예요. 이것도 계약이라고 해요. 의사표시 몇 개 들어가니까? 두 개 들어가니까. 자,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게 다 뭐죠? 법률행위예요. 법률행위. 취소도 법률행위. 그죠? 유언도 법률행위. 매매도 법률행위. 혼인도 법률행위인 거예요. 얘네들을 다 합쳐서 법률행위라고 하는데 좀 디테일하게 분류하면 요것들은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라고 하고 요거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라고 하고 요거를 합쳐서 단독행위라고 하는 거예요. 요것들을 다 법률행위라고 하는데 묶어서 요걸 계약이라고 하는 거고. 계약과 단독행위가 법률행위 분류예요. 단독행위는 의사표시 몇 개? 하나.
계약은 의사표시 몇 개? 2개. 그래서 의사표시의 개수와 방향에 따라서 단독행위와 계약으로 분류하는데 얘네들을 다 뭐라고 하자? 얘네들을 법률행위라고 하자. 크게 보면. 그럼 법률행위는 뭐를 요소로 하는? 의사표시를 요소로 하는 법률 요건이죠. 그럼 이것들은 법률 요건이에요? 법률 사실이에요? 그렇죠. 이게 법률행위니까 법률 요건이라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이 법률 요건 안에는 반드시 법률 사실이 들어가죠. 근데 법률행위는 무엇을 법률 사실로 한다? 법률행위는 무엇을 법률 사실로 해요? 의사표시를 법률 사실로 하죠. 의사표시 있는 법률 요건을 법률행위라고 했으니 그럼 얘네들 안에는 다 의사표시가 들어가 있겠네요. 그러니까 의사표시가 다 있으니 이런 것들을 묶어서 법률행위라고 하잔 말이에요. 근데 의사표시가 하나만 들어가면 뭐라 그러고? 단독행위라 그러고 2개 들어가는 것을 계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계약이라고는 하지만 합의라고도 할 수 있고요. 약정이라고 할 수도 있고 협정이라고 할 수도 있고 어떻게 써도 마찬가지예요. 의사표시가 2개 있는 걸 우리는 계약이라고 하자. 그게 룰인 거예요. 이해돼요? 네. 자, 그러면 얘네들은 상대방이 있고 얘네들은 상대방이 없다 그러는데 어쨌든 2개 공통점은 뭐예요? 일방적으로 하는 일방적인 의사표시를 하는 단독행위란 말이죠. 예컨대 갑과 을 사이에 매매 계약을 합니다. 매매 계약을 했는데 이놈이 얘한테 사기를 쳤어요. 즉 기망을 했어요. 기망. 사기를 쳤습니다. 그럼 사기 당한 사람에게 취소권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민법 110조에는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라고 규정했어요. 110조 1항에서. 그럼 사기나 강박에 의해서 얘가 의사표시를 했기 때문에, 즉 사기 당해서 의사표시를 했기 때문에 자기가 팔겠다고 사인을 했기 때문에 얘한테는 취소권이 발생해요. 그래서 취소는 일방적으로 하는 거에 동의를 받아서 해요. 그럼 얘한테 취소권이 발생했으면 얘는 그냥 일방적으로 취소하면 그만인 거예요. 이자 입장에서는 너 취소 동의 못해라고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동의하든 말든 상관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일방적인 의사표시다. 그러면 얘가 취소권을 행사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취소한다는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는 거예요. 의사표시를. 보통 어떻게 하냐면 내용증명으로 하죠. 그럼 내용증명이라는 게 이제 편지를 쓰는 거예요. 편지를 양식에 맞춰서 편지를 써가지고 얘한테 보내면 돼요. 네가 나한테 사기쳤으니까 나는 나에게 취소권이 발생해서 민법 110조 1항에 따라서 나는 취소권을 행사한다 라고 내용증명을 써서 보내서 그 취소의 의사표시 내용증명이 얘한테 뭐하면 도달이 되면 비로소 취소의 효과가 발생해요. 취소의 효과. 취소의 효과는 소급해서 처음부터 무효가 돼버리는 거예요. 권리 의무가 없어져 버려요. 이건 이제 뒤에 가서 볼 건데 그러면 얘는 권리 의무가 일방적으로 상실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취소는 단독행위예요. 상대방이 있지요. 그래서 있는 이 사람에게 의사표시를 도달시키면 되는 거예요. 따라서 상대방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형태의 의사표시가 효력을 발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도달이 필요하다. 쉽게 말하면 상품 배달이 돼야 돼요. 이 내용 증명이 배달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얘는 상대방이 없는 단독행위라고 그랬죠. 특히 유언이라는 거 아시겠고 유증은 뭐냐면 유언으로 하는 증여예요. 갑이라는 사람이 유언을 합니다. 유언. 그래서 유언장을 작성을 해요. 유언장 작성은 갑이 혼자 할까요? 아니면 다른 사람 동의를 받아서 해야 될까요? 혼자 하는 거지. 무슨 동의를 받아 유언을 내 마음대로지. 유언은 자기 마음대로 해요. 근데 이 사람이 유언을 할 때 안 해보셨구나. 한번 해봐요. 유언은 살아있을 때예요? 죽은 다음에요? 살아있을 때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나마 살아있을 때 자필, 증서, 부, 수, 증서 자필로 못하는 사람은 말로 했을 때 말로 한 걸 누군가 적어주는 거예요. 그게 일방적으로 얘 혼자 하는 거예요. 예? 공정, 증서 이렇게 증서에 의하거나 반드시 녹음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공증을 받아야 돼요. 이렇게 해야 유언의 효력이 발생하는 거예요. 살아있을 때 그냥 일기장에 쓴다고 해서 유언이 아닌 거예요. 유언을 했을 때 이 사람이 재산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 재산을 어떻게 하고 싶다 그래서 내가 살아생전에 A라는 사람에게 내 재산의 50%를 증여하고 싶다.
이렇게 유언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이건 유언으로 하는 증여잖아요. 유증이죠. 자, 그럼 이 사람이 사망을 했어요. 드디어. 사망을 하게 되면 유언이 효력이 발생하는 거예요. 사망하면. 또 사망했다는 것을 상속이 개시된다 그래요. 상속 개시. 이렇게 사망한 시점에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산은 이제 이 사람 사망했으니까 누군가 이 사람이 남긴 유언을 집행해야 되겠죠. 유언 집행자를 미리서 선임해 놓는 거예요. 주로 변호사들이 많이 하죠. 변호사한테 수수료를 주고 내가 이 같은 유언을 할 테니까 네가 이 유언을 가지고 있다가 네가 집행을 해. 그래서 이제 유족들이 이렇게 쭉 있어요. 사망한 날에. 그럼 유언 집행자인 변호사가 와서 고인이 생전에 이와 같은 유언을 하셨습니다 하고 쭉 읽어주잖아요. 텔레비 같은 데서 보셨죠? 근데 이 상속인들은 자기 아부 재산을 다 상속받으려고 했는데 고인이 이렇게 유증을 해버린 거예요. 가족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열받죠? 예를 들어 1,000억을 남겼어요. 1,000억을 남겼는데 500억이 얘한테 간단 말이야. 그럼 나머지 가지고 상속받으라는 거예요. 네? 그럴 수도 있나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이 경우에 그럼 유증이라는 거는 상대방 있는 없는 유증은 상대방 있는 없는이죠. 자, 유언이든 유증이든 어쨌든 얘가 일방적으로 하는 겁니다. 단독행위란 말이에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그런데 분명히 상대방이 있네요. 유증에 상대방이 존재하네요. 그죠? 근데 왜 상대방이 없다 그래요? 유증은. 허락을 안 받는다. 그거하고 상관이 없죠. 얘는 허락하고 말고가 아니라니까요. 유언 자체가 이게 일방적인 의사표시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상대방이 있는데, 유증에 상대방이 있는데 왜 없다 그러냐면 지금 이 유증을 할 당시에는 살아있어요? 안 살아있어요? 살아있죠? 그런데 이 사람이 뭐 해야 돼요? 유언의 효력이 발생하려면 사망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유언한 날짜에는 살아있는 상태죠? 그 상태에서는 얘는 존재도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왜? 효력이 발생 안 하니까. 그래서 상대방이 없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진짜 없는 게 아니고. 있긴 있는데 유언은 살아있을 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했으면 얘라는 상대방은 존재하지 않는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다만 사망하게 되는 순간 이 상대방이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이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유증, 이거는 실제로 의사표시를 했을 때 그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할 필요가 있어요? 도달할 필요가 없어요? 도달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구별하는 겁니다. 문제를 낼 때 이렇게 내죠. 다음 중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가 아닌 것. 1, 2, 3, 4, 5. 그럼 요게 답이죠. 또 이렇게도 문제 낼 수 있죠. 다음 중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할 필요가 없는 것은. 그치, 이런 것들을 찾으면 되는 거예요. 정리해보면 다시 얘네들이 다 법률행위란 말이에요. 법률행위인데 얘네들은 의사표시가 하나 있어서 단독행위라고 하는 법률행위고 얘네들은 의사표시가 2개 있으니까 계약이라고 하는 법률행위인데 단독행위도 보면 취소 같은 경우에는 의사표시 하나만 있으면 취소는 취소 효과가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다시 한번 보시면 자, 뭐 나왔는데 설명 안 한 건 내비두세요, 그냥. 법률행위와 의사표시 관계인데 지금 방금 전에 봤던 거예요. 자, 법률 요건에는 뭐가 있죠? 법률 행위와 법률의 규정이 있죠. 그 중에 법률 행위는 무엇을 요소로 한다? 의사표시 요소로 한다. 그럼 법률 행위 중에서 예컨대 매매라고 해보잔 말이에요. 매매. 그럼 매매가 이루어지려면 이거 법률 요건이죠? 매매는 법률 행위이면서 법률 요건이죠? 그럼 매매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물이 바로 법률 사실이겠죠? 그럼 뭐로 이루어지냐면 의사표시, 청약 플러스 승낙의 의사표시 2개로 이루어집니다. 자, 이렇게 2개로 되는 법률 행위를 우리는 뭐라고 하자? 계약. 그죠? 다시. 법률 요건 중에 법률 행위 중에 예컨대 취소란 말이에요. 취소. 얘 법률 행위이죠? 네. 법률 요건이죠? 네. 그럼 얘 안에 들어가 있는 게 법률 사실이에요. 네. 자, 그럼 그 안에는 뭐가 들어가냐면 취소하겠다는 의사표시 하나만 있으면 돼요. 이렇게 하나만 있으면 되는 법률 행위를 뭐라고 하자?
단독행위라고 하자. 또 법률행위에 혼인이 있어요. 혼인. 그럼 혼인이라는 법률행위가 되려면 그 안에 뭐가 들어가냐면 의사표시가 두 개가 들어가고 그래야 계약이죠. 플러스 뭐예요? 신고가 들어가요. 혼인은 반드시 혼인 신고를 해야 법률행위가 이루어집니다. 자, 그러면 얘네들이 다 법률행위인데 그 안에는 반드시 의사표시가 들어가지요. 그런데 의사표시가 아닌 것도 있네요. 법률 사실에는. 얘는 의사표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법률 사실에는 의사표시만으로도 이루어지지만 의사표시 이외에 일정한 법률 사실이 요구되는 경우도 있네요. 그렇죠? 법률행위는 의사표시만으로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의사표시가 아닌 다른 법률 사실이 요구되는 경우도 있다. 법률행위에는 모든 법률행위는 다 의사표시가 요소가 됩니다. 자, 그런데 다시 한번 보시면 13페이지 법률행위 의사표시 관계에서 1. 의사표시는 법률행위 불가결의 구성요소이지요. 그러나 의사표시가 곧 법률행위는 아니다. 맞아요? 자, 여기 봐봐요. 의사표시는 법률 사실의 일종이고 법률행위는 법률 요건의 일종이잖아요. 사실은 의사표시인 것과 의사표시가 아닌 것으로 나누고 요건은 법률행위와 법률의 규정으로 나눈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그죠? 그러면 지금 1번처럼 의사표시는 뭐에 해당한다? 법률 사실이다. 법률행위는 뭐에 해당한다? 법률 요건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의사표시가 곧 법률행위는 아니죠. 얘는 사실 레벨이고 얘는 요건 레벨이잖아요. 레벨 수준이 다르죠? 얘는 사실이고 얘는 요건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의사표시는 법률행위 불가결의 구성요소이다. 그러나 주의할 건 의사표시 이퀄 법률행위는 아니다. 자, 넘겨보시고 의사표시 없는 법률행위란 있을 수 있나요? 없죠. 의사표시가 있어야 법률행위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나 의사표시가 법률행위의 유일한 요소는 아니다. 여기 봐봐요. 의사표시가 법률행위의 유일한 요소는 아니잖아요. 다른 것들도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 예컨대 혼인이라는 법률행위는 혼인 의사의 합치 외에 신고가 있어야 성립하고. 자, 3번. 법률행위는 법률 요건이며 의사표시는 법률 요건을 구성하는 법률 사실에 속한다. 그죠? 법률행위는 법률 요건이며 의사표시는 법률 요건을 구성하는 법률 사실이잖아요. 법률 사실. 그런데 얘는 법률 사실이 한 개만 들어가죠? 의사표시 한 개만. 얘는 의사표시가 두 개 들어가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개 들어간다. 법률 사실이 의사표시 두 개를 요구하는 것을 우리는 뭐라 그러고? 하나만 있으면 되는 것을 단독 행위라고 하고. 그죠? 얘는 그럼 뭐예요? 단독 행위요, 계약이에요? 두 개 들어가니까 계약이라고 한다. 모든 법률행위는 의사표시가 있어야 되지요? 근데 의사표시만으로 이루어진다 그러면 OX. 근데 법률행위가 의사표시만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다 그러면 그건 맞죠. 취소 같은 경우는 의사표시 하나만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다른 거 필요 없이. 그죠? 근데 방금 전에 봤던 유언이라는 거는 의사표시가 하나만 있으면 되는 건가요? 방식이 있어야 된다 그랬죠. 공정증서, 구술증서, 자필증서 등등등의 방식이 있어야지만 유언이 되는 거예요. 그죠? 얘도 의사표시가 하나만 있지만 의사표시 이외에 일정한 다른 법률 사실이 요구될 수도 있다. 되십니까? 예. 자, 그래서 법률행위와 의사표시 관계를 봤습니다. 그리고 법률행위 종류 보시면 단독행위, 계약, 합동행위인데 합동행위 빼버리시고. 자, 법률행위는 그 구성 요소인 의사표시의 수와 방향에 따라 단독행위, 계약, 합동행위로 구분되는데 단독행위는 한 개의 의사표시만으로 성립하는 법률행위. 이 원칙적으로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 적용되며 조건 기한 붙일 수 없으며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도 호의 표시간의 108조 원칙적으로 적용된다. 이건 뒤에 가서 보시면 되는 거고요.
이러한 단독행위는 의표이자의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될 것이 필요한가에 따라서 상대방 있는 없는으로 나누자. 상대방 있는 거 동, 철, 상, 추, 면, 해, 취. 상대방 없는 거 유언, 유증, 재단법인 설립행위, 권리 포기 이런 것들입니다. 자, 그 다음에 계약 보시면 서로 대립하는 두 개 이상의 의사표시의 합치로 성립하는 법률행위다. 그래서 그 계약은 다시 채권 계약, 물권 계약, 준물권 계약 및 가족법상 계약을 모두 포함한 개념이나 보통 계약이라고 하면 채권 계약을 지칭한다. 그래서 채권 계약이라는 거 우리가 아까 봤던 겁니다. 임대차, 증여, 또 그 매매 이런 것들은 다 채권 계약에 해당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보는 게 이제 의무 부담 행위와 처분 행위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 부분은 의무 부담 행위와 처분 행위는 내용이 조금 난이도가 있으니까 이번 파트에서는 그냥 패스해버립니다. 예. 자, 그 다음에 나머지 요식, 불요식, 출연, 비출연, 주된, 종된 행위, 생전, 사후 행위 다 필요 없어요. 예. 자, 빈출 한번 보시죠. 빈출. 빈출 293페이지 보시면 (1번) 한번 보시죠. 소유권의 포기나 재단법인의 설립행위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이다. 맞아요? 상대방 있는 거 우리 다 암기했잖아요. 뭐였죠? 동, 철, 상, 추, 면, 해, 취. 그거 없으면 상대방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2번도 아주 잘 나오는 계약인데, 잘 나오는 지문인데, 합의 해제와 매매의 일방 예약은 단독행위다. 요거 시험에 많이 나와요. 근데 우리가 지금 계약법을 안 봤기 때문에 내용을 이해 할 수 없을 경우가 있겠지만, 합의 해제는 해제를 내용으로 하는 계약입니다. 의사표시 2개 필요해요. 매매 일방 예약도 예약, 미리 하는 계약이다. 그래서 요거 주의하세요. 일방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니까 마치 단독행위처럼 보여지죠. 계약입니다. 자, 그런데 칠판 보시고 그게 시험에 자주 나오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아까 우리 봤듯이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 뭐였죠? 동, 철, 상, 추, 면, 해, 취 그랬잖아요. 해제, 해지 이걸 얘기하는데 해제하는 것은 단독행위예요. 그런데 합의로 해제하는 것은 말 그대로 합의가 된 거잖아요. 요거는 계약입니다. 해당 파트에서 자세히 설명을 할 거예요. 해제는 단독행위예요. 해제권이 발생하면 일방적으로 해제의 의사표시를 해서 해제를 하는 게 해제권이고 그거하고 다릅니다. 합의로 끝내는 거예요. 이거는. 마치 얘가 이혼 청구한다. 이혼 청구권이 발생했어요. 왜? 배우자가 바람펴서 부정행위를 해가지고 상대편 배우자에게 이혼 청구권이 발생하는 거는 법정 해제권이에요. 일방적으로 하는 거예요. 이혼 청구는. 그러니까 감남하고 을려가 부부 관계인데 이 사람이 바람을 폈단 말이에요. 바람 폈다 부정한 행위를 한 거예요. 그럼 부정행위를 했으면 이건 채무 불이행이거든요. 혼인을 통해서 각자에게 의무가 발생했어요. 배우자에 대한 의무가. 신뢰 의무, 정조 의무, 협조 의무, 부약 의무 등이 발생하는데 이 사람이 바람을 폈다는 거는 지금 뭐 했다는 거야? 정조 의무 위반이에요. 계약 위반. 따라서 이쪽에서 해제권이 발생하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해제할 수 있어요. 그게 바로 이혼 청구입니다. 반면에 여보 우리 바꿀까 옆집하고 그럽시다. 특별한 이유 없이 자기들끼리 합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꾸는 게 합의 해제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따라서 의사표시가 몇 개? 2개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하고 요거를 구별하지 못하는 부분이 계셔가지고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계약법 공부하면 자연스럽게 알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정도 보시고요. 그다음에 법률행위 요건으로 갑니다. 이제 요거는 다음 순환으로 넘기고 자 17페이지 펴시고요. 거기 보시면 이제 법률행위의 요건 이렇게 나오잖아요. 자, 그런데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죠. 권리 변동이 뭐라 그랬죠?
권리의 발생, 변경, 소멸. 다른 말로 권리의 득, 실, 변경. 권리 변동의 원인은 뭐였어요? 권리 변동의 원인, 법률 요건, 누르는 거. 가물가물하죠. 조금 지나니까. 그죠? 예. 동전 넣고, 누르고, 커피 뺀다. 커피가 법률 효과. 누르는 걸 법률 요건. 동전 넣는 걸 법률 사실. 그렇게 했었잖아요. 자, 그런데 이거는 뭐냐면, 법률 요건이 아니라, 법률 행위의 요건이야, 또. 법률 행위의 요건. 법률 행위에 성립 요건이 있습니다. 성립 요건은 뭐가 있냐면, 일단 성립 요건이 오케이 됐어요. 성립 요건이 있는데, 그걸 갖췄다 그러면 법률 행위는 성립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립했다. 근데 성립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성립 안 됐다 그래요. 불성립. 불성립을 다른 말로는 뭐라고 하냐면 부존재 그래요. 부존재. 자, 우리가 법률행위 그랬을 때 예를 들어서 법률행위 어떤 게 있었다 그랬죠? 예를 들면 구체적으로 법률행위는 네? 아니 구체적인 법률행위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어요? 매매 또 그거는 의사표시 두 개 있는 거잖아요. 혼인도 법률행위인가요? 그죠? 의사표시 하나 있는 법률행위도 있네요. 어떤 거요? 동의, 철회 등등등. 그런 것들의 성립 요건이에요. 그러한 법률행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 그러면 예컨대 매매 하나만을 보잔 말이에요. 매매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게 있어야 되느냐? 그게 성립 요건이고 성립 요건을 갖추게 되면 매매가 성립된 거예요. 그런데 요건 중에 하나라도 갖추지 못하면 성립이 안 된 거란 말이죠. 그럼 성립 안 됐다는 말을 부존재라 그래요. 없는 거예요.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성립됐다는 말은 뭐라 그러죠? 그렇죠. 존재하는 거예요. 존재한다. 그럼 매매라는 법률행위가 존재한다. 그럼 무슨 뜻이죠? 매매가 존재한다? 매매라는 법률행위가 존재한다? 그냥 계약서 썼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계약서 썼다. 그거를 뭐라고 표현해요? 법에서는 법률행위 매매가 성립했다. 그래요. 성립했다. 성립했다는 건 계약서 썼다. 그 얘기예요. 그럼 뭐가 있어야 되냐면 그 다음에 성립되면 두 번째는 효력 요건을 따져야 돼요. 효력 요건. 그래서 효력 요건 오케이 되면 그 법률 행위는 유효하다 그래요. 유효하다. 근데 만약에 효력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 그러면 그 법률 행위는 무효라고 하는 거예요. 무효. 자, 그래서 여기서 이 구조를 가지고 얘기했을 때 성립 요건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라는 세 가지가 있는데 그거를 다 갖추면 법률 행위는 성립했다. 그럼 계약서 쓴 거예요. 계약서 썼는데 썼더라도 효력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계약서는 무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효는 뭐냐 그랬을 때 효가 권리 변동이라고 하는 거예요. 권리 변동이 뭐라고 했죠? 권리의 발생, 변경, 소멸. 그죠? 다시 말하면 권리의 득, 실, 변경. 그랬죠. 이거를 우리는 법률 효과라고 하는 거예요. 그 효과에서 효를 뺀 거예요. 그러면 유효다 그랬을 때는 무슨 말인가요, 이거? 유효 그러면 정확히 말하면 권리의 발생, 변경, 소멸이 있다 그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길게 하지 말고 앞으로 유효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세요. 권리와 의무가 있다. 권리와 의무가 있다 그러면 유효. 권리 의무가 없다 그러면 계약서를 썼는데 권리 의무가 없다 그러면 무효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매매 계약서를 썼는데 쓰면은 다 권리 의무 생기는 게 아니라 효력 요건이라는 거를 오케이 하면 그래야 권리 의무 생기는 거고 효력 요건에서 탈락이 되면 권리 의무 안 생기는 거예요. 계약서 써도 권리와 의무가 없는 거예요. 그게 무효. 성립 요건은 세 가지입니다. 뭐가 있어요?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 이 세 가지가 성립 요건. 그럼 당사자가 권리 능력이 있고 의사 능력이 있고 행위 능력이 있어야 된다. 이건 효력 요건이에요. 당사자와 관련된 효력 요건. 이걸 다 갖추어야 유효예요.
권리 의무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요거 갖추지 못하면 권리 의무가 안 생깁니다. 목적은 확정, 가능, 적법, 사회적 타당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글자 따서 정능, 법회 이렇게 기억하시죠. 정능, 법회. 정능에서 법회하는 목적이 있어야 되고 의사표시는 의사표시가 일치해야 된다. 요 효력 요건을 다 갖추어야 이제 권리 의무 생기는 거고 요 효력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권리 의무가 안 생긴다. 자, 그러면 다시 법률행위의 성립 요건은 몇 개? 세 개. 뭐 있다?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 이건 뭐 외울 필요 없잖아요. 그냥 다 외워지죠? 그걸 가지고 또 앞글자 따서 닭의 목은 비틀어도 새벽은 오냐? 막 그러면서 닭목이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 그러잖아요. 괜히 했어요. 하지도 않을 걸. 어쨌든 그게 요건입니다. 자, 그러면 어디를 보시냐면 여러분 18페이지 보시면 법률행위의 성립 요건, 그래서 일반적인 성립 요건으로서 뭐가 있죠? 당사자, 목적, 의사, 표시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내려가시면 특별 성립 요건도 있는데 별로 중요하지 않고요. 효력 요건인데 일반적인 효력 요건으로서 당사자가 뭐 있어야 돼요? 권리 능력, 의사 능력, 행위 능력을 가질 것. 두 번째, 목적이 확정할 수 있고 실현 가능하며 강행복계에 반하지 않고 사회적 타당성이 있을 것. 세 번째, 법률행위를 구성하는 의사표시에 관해서 의사표시가 일치하고 의사표시의 하자가 없을 것. 이게 이제 효력 요건이고요. 시험에 꼭 하면 나오는 게 4번입니다. 농지법상 농지 취득 자격 증명, 농취증이라고 하죠. 이것은 농지 취득의 원인이 되는 법률행위의 효력 발생 요건이다, 아니다? 아니다. 요거는 참고해서 많이 나오는 거니까. 그 다음에 특별한 법률행위의 효력 요건이 나와 있죠. 그래서 특별 효력 요건이라고 하는데 각각의 법률행위의 특이한 효력 요건으로서 이를 결하면, 즉 이게 없으면 그 법률행위로서 효력이 생기지 않는 요건인데 대리행위에서 대리권의 존재, 조건부 기한에서 조건 성취 기한 도래, 유언에서 유언자 사망, 이런 것들이 특별 요건입니다. 그래서 그 밑에 비교 보시면 박스로 나와 있죠. 왼쪽은 일반 요건, 특별 요건 나와 있고 오른쪽은 성립 요건, 효력 요건 나와 있으니까 일반 요건과 성립 요건 합치면 일반 성립 요건, 일반 요건과 효력 요건을 합치면 일반 효력 요건, 특별 요건과 성립 요건 합치면 특별 성립 요건, 특별 요건과 효력 요건을 합치면 특별 효력 요건. 볼 수 있겠죠? 예. 그러니까 일반 요건, 특별 요건, 성립 요건, 효력 요건에서 요거 하면 일반 성립 요건, 특별 성립 요건, 일반 효력 요건, 특별 효력 요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읽으셔서 보셔야 돼요. 다만 주의하실 거는 지금 제가 한 것은 일반 성립 요건과 일반 효력 요건을 본 거예요. 근데 이거는 앞으로 계속 볼 거니까 이건 암기하셔야 돼요. 근데 자주 하게 되면 암기가 돼요. 억지로 안 해도. 예. 자, 거기까지 보시고 우리 잠시 쉬었다가 내용을 보겠습니다.